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것이 한 30% 정도. 그래서 7대 3의 법칙을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7대 3입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하고 현대 생활하면서 일반 음식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과일, 채소 식단을 70% 유지하고 일반 음식을 30% 먹는 걸 7대 3 법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만 지키더라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가 약물, 로또는 모두 가짜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이 이후로 활성산소론이 깨진 게 아니죠. 계속 우리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무병장수의 길이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30년 넘게 활성산소랑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2분의 1로 줄고 나트륨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배에서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됩니다. 우리가 미네랄이 제일 중요하죠. 이름이 붙여지지도 않은 그 미네랄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도 생기고 그게 부족하면 우리가 이름 모르게 시리시로 앓고 그렇잖아요. 그건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몇 개 알고 있는 비타민 A, 파이토케미칼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홀푸드로 먹어야 된다는 것. 우리 조승우 한약사님을 비롯해서 류은경 소장님 아니면 전홍준 박사님도 그렇고요. 모든 생채식 혹은 또 자연치유의 대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약간의 MSG도 좀 치죠. 오늘 소개할 책은 완전 배출입니다. 지인은 조승우 한약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책 표준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좋은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승우 한약사님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시죠?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만 먹었더니 의사도 깜놀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생활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 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 음식 맞죠? 공장 음식. 이렇게 부르니까 좀 더 먹기 싫어지네요. 그죠? 공장 음식이라고 우리도 부르겠습니다. 공장 음식은 서양에서 정크 푸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라는 게 쓰레기란 뜻이죠. 쓰레기 음식이란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니까 좀 그럴듯한데 쓰레기 음식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일정한 세월이 걸려야 완성이 됩니다.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릴 때 우리에게 부족한 이름 모를 미네랄들이 왕창 들어오죠. 식물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곧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땅속의 무기질, 우리 몸에 좋은 유기질로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무기질이나 유기질이라고 말할 때 이 기는 한자의 이 기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에너지죠. 우리말로는 생명을 말합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면 생명, 즉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기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패스트푸드 말고요. 그죠?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좋은 거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이걸 듣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당장 좋은 야채, 채소 먹는다고 과일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모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죠?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서 하루만 해도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을 음식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어 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것이 한 30% 정도. 그래서 7대 3의 법칙을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7대 3입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하고 현대 생활하면서 일반 음식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과일, 채소 식단을 70% 유지하고 일반 음식을 30% 먹는 걸 7대 3 법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만 지키더라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라고도 하죠.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이죠.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 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바로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 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초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은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열과 구토와 설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7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시기를 거치면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뱉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작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 콩팥이죠. 또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입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게 됩니다. 표현이 가격하지만 맞죠, 사실. 배불러도 계속 먹는 게 쑤셔 넣는 거죠, 뭐. 그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로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식을 하다가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 가벼운 가려움증과 설사가 동반되는데 이것 또한 명현현상입니다. 어둑할 명에다가 아찔한 현자를 써서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찔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고서 서경에도 명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코질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가 약물, 로또는 모두 가짜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열심히 하고 2주 정도 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려움증입니다. 첫 2주 정도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간입니다. 가렵다고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또다시 가려움증과 아토피가 계속될 뿐입니다. 증상만 누르니까요.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커피를 끊어도 맨 처음 두통이 옵니다. 이것 또한 명현 반응으로 보통 2, 3일 내에는 다 좋아집니다. 2주 정도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아침에 쾌변을 보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주 만에 안 하고 한 3일, 한 일주일만 하더라도 진짜 이건 느껴지죠. 부변 바로 발생합니다. 그죠? 변기에 붕붕 뜨는 부변, 그게 좋은 변이죠. 특별히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3kg 정도가 빠지는데 무슨 특별한 다이어트를 할 때 경험하는 요요 현상도 오지 않습니다. 자연의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침만이라도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던 대로 드시라고 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Fit for Life죠.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졌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고, 이때는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인체 8시간 주기를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12시부터 낮 12시입니다. 저녁 8시까지는 좀 드시고 먹고 소화시키고,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주기. 이때는 흡수하고 사용을 하고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는 배출주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간이니까 이때 뭘 드시지 말자라는 거죠. 네,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제가 자주 설명해서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주기이고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문화학적으로, 인류 문화학적으로 보면 19세기 산업혁명 하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갖다 좀 속된 말로 이빠이 노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도시락 싸서 먹게 하고 그러면서 노동력을 착취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인정된 거죠. 낮 12시까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기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보아도 아주 쉽게 오전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고,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좀 과격하지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연주의 작가 헬렌 리어링은 그 유명한 저서 소박한 밥상에서 모든 요리는 요리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거의 생으로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조리를 하다도 살짝만 조리하라. 살짝 삶거나 찌기만 하라. 이런 뜻이죠. 10분 만에 먹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야단 법석을 떠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야단 법석을 조금만이라도 떨고 싶으시다면 신선한 무첨가 주스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내에 소화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2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실천해보면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이나 아토피 또는 이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경험해본 저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실천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결론 좋아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사과 플러스 당근이면 되겠죠? 당근. 글씨 엉망입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삶도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건강도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어야 하겠죠. 사과나 양배추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는 6대 과일이 있습니다. 6대 과일이란 사과, 배, 귤, 단감, 복숭아, 포도입니다. 우리 또 다른 편 완전 소화나 완전 면역 우리 류은경 소장님께서는 포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사과는 누구나 강조하는 거고요.
요즘 체질 변화로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긴 분들이 꽤 있어서 복숭아 대신에 수박이나 딸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오랜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소형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양배추는 말 그대로 서양배추입니다. 토종이 좋다고 양배추를 배격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흙과 태양을 통해 자란 지구식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파도 서양에서 왔으며 호박도 오랑캐 호자를 쓰네요. 그래서 호박인 거군요. 순우리말 박을 붙여 합성한 말입니다. 고추는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빨간색 김치 또한 엄격히 말하면 한반도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 식품 대접을 받습니다. 1600년대에 기록된 한국 전통 음식 요리집 요록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11종류의 김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고추를 재료로 쓰고 있는 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배, 부추, 동화, 고사리, 청태콩 등의 김치와 무를 소금물에 담근 동치미가 설명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추는 일본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일본도 규슈의 영주가 1500년대에 포르투갈 선교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온 것이든 오랑캐가 가져온 것이든 우리 땅에서 자라 우리 식으로 요리를 해서 우리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전통이라는 개념을 보수적으로 갖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꿈속에서 산신령을 보고선 내가 산신령을 보았는데 동쪽으로 가라 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쪽으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격입니다. 재밌는 비유시네요. 죽을 때까지 산신령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헛된 믿음과 편견이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은 맞지만 외국에서 들여와 우리 땅에서 자랐다면 우리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상에 독자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가짜 음식에는 닫힌 마음을 가지시고 자연에서 가져온 진짜 음식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배추의 경우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변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비타민 U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겁먹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좋아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식물성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에는 모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말하는 친구 한 명씩 꼭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짓거린 것인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구 짓거리는 경우입니다. 가끔씩 TV를 보면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나 시청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본인도 잘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나열하는 전문가들을 봅니다. 파이토는 그리스어인데요. 왜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는 이 어려운 그리스 말과 케미컬이라는 영어를 합성했을까요? 서양의 수많은 식품과 약품은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미 식품의약청 FDA의 공인 인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일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식물화학 성분이라고 말하면 제품을 살까요? 한국 사람에게 식물 영양제라고 하면 제품을 살까요? 그래서 어려운 그리스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식물 영양제를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로 변신시켜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마케팅의 귀재들입니다. 서양 속담에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입에 넣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군요. 네. 당신은 발음하기 어려운 파이토케미컬 대신에 당근과 사과, 양배추 등 발음하기 쉬운 것들을 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항산화 작용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산화란 무엇일까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껍질을 벗겨서 공기 중에 놓아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도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사용한 후 버려진 노폐물을, 이게 활성산소죠, 밖으로 배출해내는 산소 쓰레기 배출 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인체에 운반된 산소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약 3%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무력화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이 이후로 활성산소론이 깨진 게 아니죠. 계속 우리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무병장수의 길이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30년 넘게 활성산소랑 싸우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어려운 말로 프리 레디컬이라고 하는데, 또는 자유 레디컬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활성산소나 프리 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산소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배기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차 안으로 스며든다면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 안에서 운전하던 인간도 당연히 망가지죠. 뭐 이런 얘기 비유가 안 좋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를 안으로 들여보내갖고 좀 안 좋게 가시는 분들도 많죠. 배기가스 위험하죠. 제가 완전 배출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사과 껍질을 벗겨서 간식으로 줍니다. 농약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식감 때문에 뱉어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다 알고 계시죠? 80~90%의 영양분이 다 껍질에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사과 껍질을 잘 벗기느니 못 벗기느니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한 30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TV는. 요즘은 이런 거 없죠.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니 하는 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재워 놓을 때 키위나 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의 기름기를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공장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항산화 물질 혹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식물에만 있다고 나옵니다. 저와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또한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라고 해서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갖다가 또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많이 좀 반감됩니다. 모두 사망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반감되죠. 제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에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 콩나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콩나물을 생으로 먹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삶아 먹으면 항산화 물질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십시오. 의사들은 질문하는 환자를 싫어합니다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안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좀 또 우리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돈을 내는 사람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찰 신분증을 내보이며 구둣발로 방에 들어와 돈을 훔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호구가 될 뿐입니다. 호갱이 될 뿐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들은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무공해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설탕과 소금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는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중에 별로 비싸지 않은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아침을 먹고 전철에서 조는 것과 가벼운 무첨가 주스를 먹고 하루를 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클럽에서 헤비메탈 음악을 듣다가 새벽 아침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클래식 FM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참 좋은 표현이네요. 물론 씹어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침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또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몸속의 장기에서 육류를 소화시키는 각종 효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겨우겨우 소화하게 됩니다. 주로 생채식을 주장하시는 분은 또 이런 걸 많이 예를 드시죠. 아침에 고기를 먹으면 졸리고 힘든 이유입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사용되면서 뱃속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침이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1차 소화가 완성되고 장으로 들어가 2차 소화가 완성되는데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에서 10분 만에 소화를 완성합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도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무첨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서 돌리면 맛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모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냉파라고 아시죠? 냉장고 파먹기 해준 말인데요. 모든 채소와 과일은 서로 잘 어울리니까 냉파를 하신 후 새로운 과일로 냉장고를 채우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설탕하고 각종 화학물질이 듬뿍 첨가된 거죠. 그것들이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니 유기농이니 하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균과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고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2분의 1로 줄고 나트륨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네, 이런 근거가 있어서 조승우 한약사님께서 이렇게 생채소를 드시라고, 생과일 드시라고 말씀하시죠.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배에서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됩니다. 네, 우리가 미네랄이 제일 중요하죠. 이름이 붙여지지도 않은 그 미네랄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도 생기고 그게 부족하면 우리가 이름 모르게 시리시로 앓고 그렇잖아요. 그건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몇 개 알고 있는 비타민 A, 파이토케미칼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홀푸드로 먹어야 된다는 것. 우리 조승우 한약사님을 비롯해서 류윤경 소장님 아니면 전홍준 박사님도 그렇고요. 모든 생채식 혹은 또 자연치유의 대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채소를 샐러드로 먹으면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불로 익혀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미네랄, 특히 염분이 죽어버리므로 소금을 쳐야 그나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전문가들은 정제된 가짜 과당, 액상 과당이죠. 또 과일 속에 있는 진짜 과당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건 참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후 열 처리해서 물에 녹인 것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식물은 여기서는 옥수수죠. 이것은 당단류로서 다당류인 과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세상의 어떤 당분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 스파이크 내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의 형태로 소화되어 몸속의 세포로 이동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몸에 정제당이 너무 많아서 혈관에 머물면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공장으로 불리는 췌장이 바빠집니다. 인슐린은 급격히 분비하다가 지치게 되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 췌장염이 되고 췌장암이 되고 췌장암은 가장 고치기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42.195km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 선수 최장이 100m 선수처럼 달리는 격입니다. 1km도 달리지 않아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뿜어대야 하므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췌장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어렵게 표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우리의 몸은 이것을 오줌으로 배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오줌에 당이 너무 많다고 해서 엿당에 오줌 요자를 써서 당뇨라고 명명했습니다. 당뇨를 한방에서는 다른 말로 우리 소갈증이라고 그러죠. 지나친 당, 즉 독소가 들어오면 몸에서 물을 찾아 정화시키려는 자연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치료한다고 무슨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면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그죠? 몸이 진정되면 인공당, 공장 음식을 먹지 말고 천연당인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공장에서 열 처리한 후 추출해서 제품을 만들면 거의 모두 독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아직도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천 수만의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나뭇잎을 주 먹이로 하는 침팬지는 유전자가 99.6% 동일하죠. 이 침팬지로부터 700만 년 전 갈라져 나온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과당을 인공적으로 추출해서 먹었다면 우리 인류는 벌써 당뇨병으로 멸종했을 것입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즙이나 주스로 내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후에 당신의 몸에 복잡한 이름의 질병을 붙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늘의 결론, 핵심 요약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오기를 먹으니까요.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오로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체 8시간 주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모든 요리는 요리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의 생으로 혹은 조리하다도 살짝만 하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당근까지 있죠. 또한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라고 해서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까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좀 반감되는 경우가 많죠.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나트륨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서 3배에서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보충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익힌 것을 먹는 것보다는 좀 날 것으로 조리 시간이 적게 된 것을 먹는 게 좋다라고 조승우 한약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